고질적 눈질환 치료, 안구건조와 그 안검염은 이제 눈의 피지선에 이렇게 피지를 분비하는 곳에 염증이 생겨서 안구건조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피부의 여드름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눈이 불편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구건조는, 우리가 이제 눈은 이 바깥에는 눈물이 흐르고 저 안에는 안방수라고 그래서 눈 내부에 또 물이 차 있어서 내부를 촉촉하게 또 영양도 공급하고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 안에 있는 눈 안방수는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또는 나가는 통로가 막히거나 그러면 안압이 올라가서 시신경 손상, 이거는 녹내장이라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안에 있는 물은 우리 홍채, 모양채, 수정채 이런 게 있는데, 모양채에서 이제 그 안방수가 똑똑똑똑 이렇게 분비가 돼서 섬유주라는 통로, 여기 주자가 이제 기둥주자니까 눈물구멍처럼 섬유주라는 통로를 통해서 쭉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통로가 맥히거나 그걸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그러고요. 유착돼 버린 거, 홍채와 이제 섬유주가 유착돼 버리는 거, 완전히 달라붙어 버리면 폐쇄각, 갑작스럽게 이제 나가는 물이 막혔으니까 폐쇄각 녹내장, 그런 경우는 토할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급격한 시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근데 바깥쪽에 있는 흐르는 물을 아까 홍채와 이제 각막이 유착되는 거죠. 홍채와 각막이 유착되는 것을 그래 통로를 막는 것을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흐르는 물은 눈 바깥의 각막을 보호하면서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눈에 영양도 공급하고 또 눈을 외부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세 가지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약간의 소금기와 약간의 기름기, 약간의 물,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눈이 이렇게 촉촉하게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또 안구건조가 되는 원인은 노화, 과로, 스트레스, 또 염증, 이 안검염도 큰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 환경이나 외부적인 환경, 또 이 봄처럼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꽃가루나 또 바람, 또 히터, 에어컨 바람, 이런 것들이 다 안구건조와 연관되고요. 특히 또 노화나 갱년기 이런 때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노화가 이루어지면 눈물이 마르는 현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몸이 건조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입이 마르고 코가 마르고 눈이 마르고 눈물이 마르고, 그래서 수성층이라는 데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 자체가 말라지니까 눈이 자꾸 건조해지는 증상이 오고, 또 이제 피지선 여기에 있는 마이봄선이라는 데서 우리 여드름처럼 피지 구멍에서 약간의 피지가 나와서 촉촉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맥혀버리면 이제 피지가 없는 물, 그러니까 눈이 피지가 없으니까 눈이 뻑뻑하겠죠. 이물감도 있고 뻑뻑하고 찌르는 느낌도 있고 또 눈이 열나고 아프고 각막을 자극하는 증상, 그런 게 있게 되고, 근데 여기가 막히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여드름이 피지선이 막혔다고 여드름이 되는 게 아니고, 열과 독소가 쌓이면 피지 구멍에 뾰록지가 나듯이 눈에 있는 피지선에서 뾰록지가 나서 눈물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염증성 소변이 돼버리는 거, 그런 안검염을 눈꺼풀 여드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드름하고 똑같아요. 피지선에서 피지가 분비되는 선에 종양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검염뿐만 아니라 눈다래끼, 백립종, 뭐 이렇게 나눈 거 있죠. 눈다래끼 이런 것도 피지선에서 피지선이 분비가 안 되면서 여드름처럼 뾰록지가 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청결하게 피지선 부위를 짜주고 피지선 구멍이 막히지 않게끔 청결하게 하는데, 염증이 된 상태에서는 청결하게 또는 눈이 건조하다고 인공 눈물 쓴다고 뻑뻑하게 낫는 게 아니라, 염증으로 인해서 피지선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검염 치료,
염증 치료약을 써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조에는 수분이 부족해서 수분 분비가 안 돼서 오는 안구 건조와 눈 안에 있는 피지선이 맥히거나 염증이 돼서 피지가 분비돼서 안 되는 안구 건조. 그래서 염증성은 꼭 소염제, 이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같이 해야 되고, 만약 그것이 노화로 인해서 그런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피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자꾸 건조하고 마르면서 화가 치미는 증상. 원래 이제 수승화강이 이루어져서 수분과 화는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대사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아래는 차지고 위에는 열나는 증상. 열이 나니까 항상 조급하고 열나고 후끈거리고 자꾸 상기가 잘 되고, 그러면서 하체는 힘이 없으면서 근육도 약해지고 하체는 다리는 짧아지고 다리는 가늘어지는 증상. 아래는 차지고 위에는 열이 난다고 그러면 내 몸의 대사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설명드린 음양탕, 뜨거운 물 70%에 찬물 30%를 섞어서, 항상 물이라는 것은 그 물을 먹는 성분을 먹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그 기운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뜨거운 물에는 뜨거운 기운, 찬물에는 차가운 기운. 내 아랫배가 차면 뜨거운 물 70%, 찬물 30% 해서 그 기운을 자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약재도 마찬가지고, 약이나 건강식품도 어떤 성분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약에서는 성분보다 효능을 더 증거시켜 줍니다. 효능. 그 성분이 갖고 있는 기미, 그 기운이 무엇이고 맛이 어떻고 그러면서 효능이 어떻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한약재를 이것은 무슨 성분이야 이게 아니라 어떤 기운인지, 우리가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매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비둘기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호랑이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뭐 코끼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다 이렇게 딱 나타나는 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운이 나타나는 분위기, 상징. 비둘기처럼 생긴 사람이 아무리 화를 잘 내도 매처럼 생긴 사람처럼 날카롭진 않겠죠. 공격적이진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 미, 그 다음에 효능을 보고 약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도 그냥 이건 물이야 이렇게 물의 뭐 성분은 뭐고 이게 아니라 따뜻한 물인지 따뜻한 성질의 물인지 금방 받은 물인지 오랫동안 고여있던 물인지에 따라서 효능이 다 틀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구가 건조하면 이제 눈물이 감소되고 과다가 증발되거나 눈물, 눈코풀 이런 쪽에 이제 원인 자체는 눈물 분비가 너무 적거나 과다하게 증발되거나 눈물, 눈코풀, 눈물샘, 눈 표면에 문제가 있거나 아까 얘기한 피지선에 문제가 있거나 눈물이 너무 적게 분비되거나 또는 이제 각막이나 이 마이봄샘 피지선에 염증이 있거나 또는 이거와 뭐 눈물은 다 괜찮은데 굉장히 신경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이봄솜도 깨끗해서 피지 구멍 막힌 것도 없고 눈물량도 정상이고,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다. 그냥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그런 신경이 너무 예민해도 안구 건조라고 느낀다. 아주 더 심하게 정도가 심한 거죠. 그런 경우는 건조하지 않은 조직인데도 자기는 건조하다고 느끼고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는 경우. 그래서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 자꾸 혈전이 생기면서 어디 맞게 되고요. 콜레스테롤도 높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피지선을 자꾸 맞게 되고요. 그러면 마이봄샘이 막히게 되면 이제 피지가 분비가 안 되고, 또 얼굴이나 마찬가지로 피지선이 있는 부위에 뼈록지 같은 게 잘 나게 됩니다. 고지혈, 고콜레스테롤 이런 것은 이 피지선을 막는다. 지질층에 피지선이 분비가 안 되면서 안에 쌓이면서 그것이 이제 염증이 되고 뼈록지가 되고 피부 여드름이 되고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증상이 각막을 자극해서 날카롭게 찌른다. 다 틀려요. 다 느끼는 게. 찌르는 느낌, 아프다는 느낌, 이물감이 있다는 느낌, 눈 뻑뻑하고 피곤하고
눈물이 흐르는데 눈물 구멍이 이렇게 눈물 속 여기서 눈물은 여기서 아까 안방수 눈 안에 있는 물은 모양채에서 나와서 섬유질하는 대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밖에 눈물은 여기 위에 안에 눈물섬에서 나와서 여기 정면 여기 눈물 구멍을 통해서 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데 문제, 들어가는 데 문제, 눈을 적셔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눈물이 나와도 금방 쏙 흡숴버리면 눈을 적시지 못하니까 환자분들 가운데 눈물구멍을 막아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좀 오래 머물라고. 눈물구멍이 막아요. 눈물구멍 막으면 금방 흡수되는 걸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눈물이 눈을 더 오랫동안 적시니까 안구건조에 불편한 거, 그런 것을 눈 뻑뻑하고 이물감 있고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눈물이 마르니까 눈 충혈되고 눈이 부시고 눈이 번지고 눈이 감기고 눈에 열이 나고 눈곱이 끼고. 눈곱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노폐물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바깥에서 우리 미세먼지나 외부적인 나쁜 이런 날아다니는 이물질 같은 것이 노폐물들이 눈곱으로 자꾸 나가게 됩니다. 눈곱이 무른 눈곱이냐 딱딱한 눈곱이냐. 무른 눈곱은 당연히 그 찌꺼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고요. 찌꺼기가 생긴 지가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열이 나게 되면 노랗게 되고, 염증성 소견으로 인한 눈곱은 노랗면서 간지럽고 그 부위에 딱딱하게, 일반 맑은 눈곱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눈곱, 그러면서 가렵고 충혈되고 아프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눈물 부족으로 인한 눈곱, 노폐물에 의한 눈곱이 아니라 염증성 소견이 있는 눈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건조가 심해지면 건성결막염, 건성각막염, 눈을 자극해서 비비면 덩어리들이 뭉치면 결석, 눈 주변에 딱딱한 돌 같은 것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안구 건조를 이제 악화시키는 인자는 신경안정제를 먹거나 고혈압 강화제, 골다공증, 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또 잠을 못 자거나 말범생 기능장애, 피지선의 피지 분비 장애. 그래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거, 자기가 근무하는 환경, 생활하는 환경, 또 계절적인 요인, 또 식습관. 물이 포함되는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 내가 촉촉해지는데 물이 없는 음식만 계속 먹는 거죠. 인스턴트 음식, 막 구워 먹는 거 음식. 삶아 먹는 건 물이 있지만 막 구워서 먹게 되면 물기를 다 말려서 먹는 거죠. 거기다 야채도 없이 구워서만 먹어버리면 제일 안 좋은 게 과자겠죠. 과자 같은 걸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것이 안 좋다 보시면 됩니다. 수면 부족. 당연히 수면하는 동안에 해독이 되고 눈이 쉬어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눈을 계속 쓰게 되면 또 너무 눈을 집중해서 보는 거.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하지 않으니까 눈물샘을 짜내지 않는 거. 평상시에 하품을 하거나 그런 거면 눈물이 나듯이 눈 깜빡깜빡 해줘야지 눈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너무 안 날 때는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해서 눈물구멍을 쥐어짜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 이 손으로 눈물 여기 들어가는 쪽을 눌러서,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위가 여기서 0.2cm 부위를, 상정면 부위를 10초간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뛰면 눈이 환해지면서 눈물구멍이 막 좁아지고 맥힌 상태가 열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따뜻한 찜질을 해서 피지선이, 우리가 여드름에 이렇게 났을 때 따뜻한 찜질을 하면 피지가 녹겠죠. 딱딱하게 굳어진 피지가. 그래서 따뜻한 찜질을 해서 이 마이범생의 피지 구멍에 피지가 엉키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눈물층은 이제 지질층, 피지선에서 나오는 여기 마이범생에서 나오는 지질, 그 다음에 수성층, 이제 물성분, 그 다음에 눈 안쪽에서 점액층 이런 것이 있는데 노화로 인한 것은 수성층, 눈물 부족이 많고, 지질층은 젊은 사람이 많겠죠. 이제 젊은 아가씨들, 피지가 많은 사람, 또 그 피지, 아까 피지선을 막는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이런 당뇨, 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 많습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는 염증 치료를 해당되는 약을 쓰는데 대표적인 게 음교산.
눈물이 부족하면 야금 입기탕, 또 위장 기능이 약하면 보존 입기탕의 증액탕, 위장을 포함해서 증액탕, 액체를 보하는 약을 쓰고요. 아까 노화로 인해서 눈물이 부족해지면 45세 이후부터 노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경우는 사물오자탕에 용해지황탕, 또 명목지황탕, 그래서 음기와 혈을 보하고 간과 신장을 보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스트레스 갱년기로 인한 이제 갱년기 호르몬론에서 열이 확확 오르고 땀도 훅 흘리고 열이 오면 땀도 나니까 당연히 건조해지겠죠. 갱년기 때 그때는 이제 강경울열의 서가명목탕, 간의 기운을 울체된 걸 풀어주면서 눈을 맑게 해주는 약을 씁니다. 눈물이 많이 마르면 상백기탕, 천도부패탕, 노화로 인한 경우는 사물부자탕, 그러면서 시력까지 떨어진다. 눈물이 많이 마르면 시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력 저하가 없이 안구건조만 있으면 사물오자탕, 시력 저하까지 있으면 사물부자탕. 부자는 9가지 씨앗을, 사물탕에 9가지 씨앗을 합한 것이고, 사물오자탕은 사물탕에 구비자, 토사자, 복분자, 토사자, 지부자, 차전자 5가지 약을 쓴 겁니다. 자꾸 열이 오는 증상이 있으면 지백지황탕을 강화하면서 씁니다. 안검염으로 해서 피지선에 염증이 있은 경우는, 초기에 염증이 심한 경우는 웅교산, 그 다음에 염증이 계속 잘 낫지 않은 경우는 선방활명음, 통비사기탕, 청량제습탕, 용담사관탕을 쓰고, 심장에 화가 있으면서 피에 열과 독소가 있으면 도적산에 황련해독탕을 가감해서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피지선이 오래되면 각질이 또 형성되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각질이 생기는 경우, 뭐 다리 각질뿐만 아니라 이 피지선 부위에 각질이 비듬 같은 게 떨어진다 그러면 당기음자라는 걸로 음기를 포함해서 습기를 더해주는 약을 쓰고요. 중기여성으로 위장장애가 있으면 보존기탕, 그 다음에 정어사침이라고 해서 전기가 약한 상태에서 안건염이 반복되면서 오는 경우, 급한 불은 껐는데 잔불이 안 꺼지고 계속 반복된다. 안검염이 심한 정도는 지났는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탕리소독음으로 치료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안구건조와 안검염은 눈꺼풀의 여드름이니까, 그 여드름이 있는 상태에서 피지가 분비가 안 되면 당연히 안구건조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꺼풀 여드름, 안검염, 피지선 분비가 잘 될 수 있게끔 여드름 치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피지가 안 분비되고 신경 쓰거나 과로하거나 눈이 열받지 않게끔, 뜨겁지 않게끔 그렇게 치료를 하면 안구건조와 함께 안검염, 눈꺼풀 여드름도 같이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